자, 오늘 할 내용은 빅데이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큰 틀에서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봤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가 컴퓨터 관련된 내용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 분석, 통계적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적인 영역, 그 다음에 도메인 영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컴퓨터 쪽 관련된 거예요. IT 관련돼서 우리가 그쪽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배워야지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가지고는 우리 정보기술에 대한 내용들, 즉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 컴퓨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술이라든가 네트워킹,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는 기술이 있었죠? 암호화 기술인데, 암호화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랑 우리가 정보 기술에 관련된 거에 또는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파트에 가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파트 쪽을 또 우리가 할 거고 해서 골고루 우리가 영역별로 골고루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시작 포인트로 정보기술 관련돼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컴퓨터 관련된 부분이라서 잘 우리가 여러분들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쫓아오세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0과 1, 디지털이 뭔지,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디지털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로 우리가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리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가 디지털로 저장이 돼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변환돼서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컴퓨터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IT 기반 구조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생성된 이후에 최근에 이제 PC, 그다음에 노트북 여러분들이 하는 태블릿 PC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0과 1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0 또는 1,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동영상을 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디지털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그걸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코드로 만들어준 거예요. 코드화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라는 거는 연속선상입니다. 아까 전에 어원을 우리가 봤죠. 그리스 어원에서 이제 연속, 담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하나의 신호 파장을 나타내는 건데요. 소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호의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속점 끊김이 없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지만은 이제 LP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LP판이라든가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이런 방법들은 소리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있죠.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를 또는 여러분들 사진 출력하죠. 프린터 출력해서 나오면은
그 사진 출력해서 보시면 그 자체가 이제 아날로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신호라는 거는 그 신호를 0과 1의 조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원본 그 자체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보의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서두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 데이터 또는 인포메이션 이런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 책이나 종이 위에다가 글씨를 써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소리 같은 거는 옛날엔 저장을 못 했겠죠, 당연히. 근데 소리라는 거는 최근에 와서 뭐 LP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본 그 자체, 원음, 끊이지 않는 정보를 저장해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 시대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디지털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로. 디지털의 말 그대로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데, 디지털은 0과 1로 저장이 되죠. 0과 1로 저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 신호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 나오면 이제 전자기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장이 합쳐져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기파라는 거는.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전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전기라는 게 이제 온과 오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1, 전기가 없는 상태는 0, 전기가 끊긴 상태죠. 전기가 끊긴 상태는 0,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1.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0과 1의 신호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원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모스부호에서의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모스부호라는 게 이제 신호죠. 신호. 그래서 전기나 이런 신호를 우리가 멀리 전송할 때 쓰는 게 모스부호인데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신호를 전달을 했죠. 신호를 전달할 때 점과 선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점, 선을 이용을 해서 그 우리가 쓰고 싶은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부호화 시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의 핵심이 뭐냐면은 부호화라는 거예요. 코드화라는 겁니다. 코드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A라는 거라든가 B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과 전으로 섬과 점으로 서로 그거를 약속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과 점으로 이루어진 이런 코드를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A, B, C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한쪽에서의 A라는 정보가 B라는 정보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 중간에는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우리가 서로 합의만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정보가 여기서 이제 모스부호가 되겠죠. 우리 예에서는 모스부호로 예수하면은 여기서 A를 보낼 때 닷, 점, 닷 이렇게 보내도 이쪽은 A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전송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전기로 우리가 이루어져서 전기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1로 보고요. 전기가 없는 상태를 전압이라고 우리가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상태를 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0과 1의 기준으로 이진법의 숫자 코드를 가지고 이진법의 코드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태생적인부터 우리가 0과 1로 이루어진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0과 1로 이렇게 저장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로 저장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들을 또는 아날로그 정보들을 디지털 신호로, 시그널로 이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이제 저장이 됐다. 그래서 뭐 디지털 정보라기도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 비트는 뭐냐? 말 그대로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예요. 바이너리. 바이너리라는 거는 숫자 2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바이너리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과 1, 그러니까 0과 1로 우리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표시가 된다. 그래서 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온오프 상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장과 온오프 상태를 우리가 해주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릴레이라는 게 있고 진공관이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고 직접 회로가 있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뭐 USB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상태들을 얘기를 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0과 1의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수로밖에 저장이 안 되죠. 전기의 저장과 전기가 저장 안 된 상태로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디지털 중에서도 이진법으로 우리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바구니라고 해봅시다.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1이고요. 바구니 안에 뭐가 없으면 0이 돼요. 비어 있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라는 게 1비트를 의미합니다. 저장할 때. 근데 저장할 때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느냐? 0과 1,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량을 표시할 때, 비트와 정보량은 약간 틀립니다. 비트는 뭐냐면 하나의 비트에 1비트면은 이제 하나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안에 정보량이 몇 개가 들어가냐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만약에 2비트 체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량이 4개가 되는 거죠. 00, 01, 10, 11. 네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의 양하고 비트하고는 비트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2비트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몇 개냐 그러면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의 2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2의 2승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2의 3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0과 1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정보가 3비트로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8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이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 시간에 뭐 10진법 배우고 이진법 배우고 변경되는 걸 배웠는데 그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진법과 십진법에 그걸 활용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를 두 개를 뿐인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두 가지를 표시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공간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개수. 바구니의 개수가 위에가 되고요. 밑에는 그 숫자가 몇 개로 표시되느냐, 몇 진법이냐인데 우리는 보통 2니까 이진법이 되는 거죠. 이진법을 가지고 두 개의 바구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는 우리가 0과 1의 최소한의 이제 저장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때 코드로 저장된다 그랬죠? 코드로. 그러면은 A, B, C, D 우리가 숫자로 이제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 키보드 또는 핸드폰에다가 자판을 칠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든가 뭐 A, B, C, D 이렇게 자판을 치면 일단은 영어부터 해볼게요. 영어가 더 쉬우니까. 영어는 A, B, C, D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이 돼요. 자, 8비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1바이트를 의미합니다. 1바이트다 그러면 비트가 8개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이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저장되는 정보의 단위의 가장 기본 코드가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비트라는 거는 2의 8승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보의 양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은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코드화 시킨 게 이 코드화 스키마라는 겁니다. 컴퓨터 여러분들이 자판을 막 치시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컴퓨터에는 0과 1의 숫자 조합으로 저장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가 USB라든가 거기에 저장이 될 때는 0101로 저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1로 표시가 됐을 때는 그 공간에 전기가 들어와 있고요. 또는 0이면은 그 공간에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로
쭉 저장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그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 구성 단위는 뭐 나중에 이제 트랜지스터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엄청나게 작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공간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집약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A, B, C, D를 0과 1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디지털 정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문자가 되겠죠? A, B, C, D가 돼 있는데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 자판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 A, B, C, D로 찍히고 여러분들은 A, B, C, D를 치면 돼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중간에는 운영체제라든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로 다 바꿔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자라든가 숫자, 이게 토탈 몇 개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256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전에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0과 1이 총 바구니가 8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8개씩 처리를 하는 겁니다. 8개씩, 8개씩. 이렇게 8개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 아, 이게 11000001이다. 그럼, 아, 얘는 A라고 인식하면 되겠구나. 나중에 컴퓨터가 해석을 해서 화면에 A라고 찍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비트로 이렇게 저장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될 때는 바이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바이트 형식으로. 그래서 1바이트로 저장이 된다는 건데 1바이트는 영어랑 숫자로 저장될 때는 1바이트가 저장이 돼요. 그런데 한글은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 체계가 다 틀립니다. 그죠? 전 세계 언어가 다 틀리는데 영어는 1비트로 표시가 되지만 한글은 2바이트로 표시가 돼요. 영어는 1바이트, 그 다음에 한글은 2바이트로 표시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1바이트에서 총 16개의 비트를 가지고 얘가 가나다라 또는 강, 난 이렇게 해서 자음, 모음, 자음 밑에 받침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로는 1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16기가 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를 셀 때, 즉, 우리가 하드디스크 용량을 하거나 아니면 USB의 용량을 할 때, 뭐 4기가라고 할 때는 뒤에는 비트가 아니고요. 4기가 바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바이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메모리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바이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비트 수까지 하면은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0메가바이트 그러면 80메가 비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 8개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저장 용량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비트라는 말은 이제 0과 1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정보량을 셀 때는 바이트라는 걸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가바이트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입에 익숙할 거예요. 바이트라는 말이. 그 바이트가 이걸 의미한다라고 이제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테라바이트의 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뭐 이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코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IBM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이 있는데 코드 스키마에 따라서 저장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코드화라는 걸로 통해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모스부호가 점과 선으로 돼 있는 점과 선을 가지고 우리가 A, B, C, D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컴퓨터는 0과 1의 상태, 즉 전기가 없는 상태와 전기가 있는 상태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와
숫자를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할 때, 디지털화 시킬 때는 이제 0과 1의 비트, 바이트의 이 코드화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죠.